북한의 핵무기는 한국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진정한 힘입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는 그저 어리석은 쇼에 불과하며 현무5 미사일은 쓸모없는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런 거침없는 발언을 한 사람 바로 김여정입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이렇게 자신만만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에게 보내준 미국의 군사 전문 기자 로라 하밀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으러 가보실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하밀턴입니다. 저는 미국 군사 전문 기자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군사 관련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제방위 협력과 군사 기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께 꼭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여정의 도발적인 발언부터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와 그에 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크게 궁금했어요. 이전에 여러 나라에서 군사기념 행사를 취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과연 얼마나 독특한 군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군이 이를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당일 저는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대규모 퍼레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펼쳐진 육해공군의 퍼레이드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저는 이번 퍼레이드를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민들은 길가에서 한국군의 퍼레이드를 지켜보며 그들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과거의 방어적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인 군사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5 미사일과 같은 최신 무기들이 소개되었고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국의 방어력을 스스로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한국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개발은 한국의 자주국방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무원이 처음 개발된 것은 1980년대입니다. 한국은 당시부터 이미 재래식 무기 개발을 넘어 전략적 타격을 위한 미사일 개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현무원은 당시로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였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개발된 현무2와 현무3는 더 넓은 사거리와 더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지대공 미사일이나 지휘부 타격 등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현무5는 그동안 개발된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현무5는 구축 이동 발사 차량에 장착된 상태로 행사장에 등장했습니다. 이 발사 차량은 미사일을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김여정이 이 차량을 조롱하며 주차 기능만을 가진 무기이며 쓸모없는 차량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바로는 이 차량은 전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텔 시스템은 미사일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전장 상황에서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무5 미사일 자체의 성능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8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 북한의 지하 벙커와 같은 깊숙한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전략적 자산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선제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제일 주목했던 점은 현무5가 삼축 체계의 중요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삼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도입한 방어 시스템으로, 이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무5는 KMPR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KMPR은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제공합니다. 현무5는 이러한 전략적 타격에 필요한 미사일로 북한의 핵심 시설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술적 자산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화해 왔습니다.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그리고 최근에 개발된 KF-21 보람의 전투기, 그리고 로봇계와 같은 첨단 무인 장비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장비들은 미래 전장에서 인간, 병력을 대신할 수 있는 전술 장비로서 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지상 정찰, 전투 지원, 감시 임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비대칭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무인 전술 장비와 AI 기반의 무기 체계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드론 기술과 로봇 기술을 결합한 무기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눈여겨본 무기 중 하나는 바로 KF-21 보람의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이는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전투기가 공중에서 미국의 비원비 전략 폭격기와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는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한미 군사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미국과의 확장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 협력 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이 이뤄낸 성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미국, 러시아, 유럽에서 전투기를 수입해왔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자국 내에서 개발한 전투기를 본다는 것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이 전투기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며 정밀한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적 진보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 KF-21이 국제시장에서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K2 흑표 전차나 K9 자주포가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로 수출되며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왔지만 KF-21은 그보다 더 큰 글로벌 방산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이 전투기를 보며 한국이 단순한 자주국방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 뒤에는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더욱 실감했습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이후 두 나라가 함께 쌓아온 긴밀한 군사적 협력이 오늘날의 한국 군사력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국군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이 보여주는 자주국방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중요한 군사 동맹국으로서 그 역할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비원비 폭격기가 한국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순간을 보며 그 힘이 단순한 군사력의 과실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지만 그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화성 시리즈 미사일, ICBM 그리고 SLBM 개발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된 위협이 아닙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볼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이 얼마나 위태로운 줄타기 속에 놓여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핵미사일 실험이 더 잦아질수록 북한은 그 위협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저는 그 현장에서 이를 직접 느끼며 정말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위협을 넘어 한국과의 운명과 국제적인 질서를 시험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군사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번 국군의 날 행사가 방산 수출의 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K9 자주포와 K2 흑표 전차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아 수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그 성능과 내구성으로 인해 인도,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 구매했으며 K2 흑표 전차는 폴란드와 이집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무기를 수출하며 방위산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은 단순히 자국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공동개발 프로그램과 기술,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도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방산 시장은 현재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 체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행사를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로 보도했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가 한국 공군과 함께 비행하며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했고 현무5 미사일과 같은 최신 무기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군도 행사에 직접 참여했으며 스타앤스트립스와 같은 매체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알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유럽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와 K9 자주포 등의 방위산업 성과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영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번 국군의 날 행사를 매우 신중하게 주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3자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행사에서 보여진 한국의 첨단 군사력이 한반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또한 한국이 자주 국방을 강화하는 모습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소로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이번 행사에서 선보인 현무5 미사일과 최신 무기 체계가 북한에 대한 도발적 성격을 띨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수많은 도전과 기회가 공존해왔습니다. 기술적 진보와 국제 협력을 통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반면 앞으로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과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저는 한국이 이 모든 도전 속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가 매우 기대됩니다. 이번 행사가 보여준 한국의 군사력은 그저 한 나라의 방위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다음 날 북한은 오물풍선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들어 23번째로 발생한 것으로 북한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타깃으로 풍선을 보냈습니다. 이 풍선들은 쓰레기, 폐기물 등을 담고 있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그저 군사적 행동을 넘어서 심리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물 풍선을 보내며 한국 국민들을 불쾌하게 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겠죠. 하지만 이런 행위는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과 굳건함을 흔들기에는 너무도 어리석고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이런 행동들은 스스로의 약점을 드러내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며 그를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과도한 자신감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 데 대한 맞대응이었죠.
김정은의 이런 발언들을 듣는 동안 저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연합, 전력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필요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핵무기는 단순한 경고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발언들이 계속될수록 한반도의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말로 겁을 주더라도 한국의 안보 체계는 더 단단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단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은 그저 위협적 언사에 그칠 뿐이고 오히려 한국과 국제사회는 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비하 발언 이후 한국군은 즉각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할 준비를 다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대응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한국군이 얼마나 단호하게 움직였는지 보고 느낀 순간 저는 그들의 결의와 책임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은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 과장된 주장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한국의 첨단 무기 체계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현무5 미사일 같은 전략적 무기들이 북한을 겨냥한 정확한 대응 책임을 분명히 했죠. 그들은 김정은의 도발적 언사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대처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한국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즉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모습은 단순한 무력 과시가 아닌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을 보며 느낀 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북한이 여러 차례 도발적 행동과 언사를 이어가며 불안감을 조성하려 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더욱 결속했고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은 군의 대응 의지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꼈던 그 장면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군인들이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국민들은 환호하며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결코 한국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국민과 군이 하나로 단결된 힘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결속력은 한국이 앞으로도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군사력과 자주국방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날의 퍼레이드에서 본 시민들의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굳건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 앞으로도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믿음이죠. 여러분께도 오늘의 이야기가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며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